자,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마지막 편인데요. 이건 안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마 이 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재산보험 설계사까지는 다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7문제 정도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뭐 저는 내용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좀 사람마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는 많지 않고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오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올해 개정된 제4세대 실손보험 문제가 꼭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기억하고 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전체적으로 내용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보험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보험업법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해보험의 종류에는 상, 질, 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이 각각의 어떤 보험이냐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보상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3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이에 요 어떤 중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정액보상을 하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하니까 요 정액이나 실손보상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재산보험은. 자, 우리가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비를 보상하는 거 질병보험이니까 재산보험에 해당하고요. 암치료를 뭐 지급하는 보험이니까 이것도 질병보험이니까 우리가 3보험에 해당하겠죠. 전신마비로 인한 간병비, 간병보험이니까 재산보험인 상, 질, 간에 해당합니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 손해는 어디서 보상합니까? 예, 손해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재산보험에 보상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골라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 겸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험업을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같이 겸용할 수 없다. 단 재산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자, 보험업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보험하고 관련돼서는 법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상법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보험업법에서 겸용을 허가하고 있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상 손해보험 회사가 저축성보험. 자, 손해보험 회사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축성보험을 개발할 수 없는데 예외를 둔 거예요. 예외를 둔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사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때는 반드시 15년 이내여야 된다. 이런 조건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그래서 15년 이내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기간 몇 년이요? 15년 이하인 계약. 그러니까 이 2번이 우리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약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이제 질병보험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질병보험에 한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기간을 80세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병 사망 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입 금액은 개인당 얼마까지요? 2억 원까지. 개인당 2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고요. 상해 사망과 함께 기본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질병 사망은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예,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 사망 영위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요? 보험기간 80세 만기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80세 만기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 사고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 해당하지 않는 거 세 가지입니다.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급격히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우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요 나머지 외에 지속이라든지 뭐
내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필연성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지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급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에서 상해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이 높아질수록 뒤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이 1급이고 3급이 일반적으로 영업 현장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영업용 운전, 영업용 택시 같은 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에서 3급으로 가니까 보험료는 여기가 낮고 보험료는 여기가 보험료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상해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 상태하고 관계없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나 하는 일, 직무와 관련된 거지 뭐 우리가 건강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우리 건강 상태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있다.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상해 3급의 보험료가 상해 1급보다 높다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높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3급에 해당한다 말씀드렸고, 보험기간 중 상해급수가 변경될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시 상정하여 정산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위험하니까 더 위험해졌으니까 사무직에 했을 때는 100이었는데 위험직으로 가면 20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자, 상해보험에서는요, 우리가 여기 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하는 손해가 뭐냐면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우리가 면책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에 대해서도 면책합니다. 피보험자의 임신이나 출산, 산후기에 대한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질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우리가 지진이나 이런 사고에 의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보통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상한다. 예외적으로 보상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상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문제입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는요, 대부분 다 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급여 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통 보상을 하고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 같은 경우 보상합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보상을 해줍니다. 대신에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우리가 공제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재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자동차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보험금, 보상받은 의료비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지금 장애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후유장애가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시 장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지급률에 따라서 20%를 이제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후유장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한시장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20%,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겠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가 되겠죠. 자, 신체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합니다. 이제 기능이 영구히 상실됐다. 그게 후유장애 보험금의 조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20%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 5년 이상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지나야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하고 20%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은 정액으로도 지급하고 우리가 실손으로도 지급을 하는데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망 뒤에 대부분은 금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금, 무슨 뭐 이런 보험금 이런 것들은 다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요. 실손으로 지급하는 게 이제 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을 고르는 거는 다 금으로 끝나는데 이 공교롭게도 비로 끝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액보상 상금에서는 사망보험, 휴장애보험, 진단보험,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간병보험금 이렇게 금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요거는 요령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4세대 실손인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요.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4세대 실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특약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에 없습니다.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인데요. 그럼 2번, 우리 3번, 4번 같이 간단하게 4세대 실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기본형 실손 의료보험과 기본형에서는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대 특약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험금에 따라서는 특별 약관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계약 전환을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약만으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특약만으로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는데 서비스만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특약으로만 가입은 불가능하다. 자, 밑에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이런 부분에서 답을 골라내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넘기지 마시고 지문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읽어보는 것도 문제를 푸는 좋은 요령 습관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45번 마찬가지 4세대 실손인데요. 특별약관 보험료 차등 구간 중 잘못된 거. 우리가 이제 특별약관에 보험료를 차등 구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우리가 할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500%가 아니라 200%로 정의되고 되고 있습니다. 200%로 정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단계는 할증률이 몇이라고요? 200%의 할증을 우리가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 구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에는 일반 실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있고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병력자나 실손 의료보험에서 좀 특이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문으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통원 시 외래는 보장하나 처방 조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조금 어렵지만 요 지문 자체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노후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는 500만 원. 이것도 요 지문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입원 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맞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통원 시 보장 한도는 우리가 회당 1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 원인데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병,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통원 시 보장 한도가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들은 다 일반적으로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 요 보장한도, 통원시 보장한도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도 500만 원이 요 노후 실손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부담금 한도는 500만 원, 그 다음에 통원시 보장 한도는 1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서 요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유병력자 처방 조제 보장 안 한다. 이렇게 같이 요 세 가지 정도는 지문에서 기억하시면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외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이한 숫자니까 그냥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암기하시고 처방조제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타 교통수단이 아닌 것.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게 선박, 항공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기타 우리 교통수단에 해당하고요. 덤프트럭은 우리가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해당하니까 교통상해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선박, 항공기, 엘리베이터,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다 일반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또는 케이블카 또 리프트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우리가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 대표자는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보험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 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되죠. 단체보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가입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단체의 종류는 1종, 2종, 3종이 있고요. 단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해에도 1급, 2급, 3급만 있고 4급은 없거든요. 단체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가 있고요. 4종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할 수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직원들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고지 안 하고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역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고지 의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내가 병이 있는데도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질병보험은 우리가 대기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대기기간을 90일 정도를 부여를 해서 요 기간 중에 만약에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잖아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듣고 보험을 가입시킨다 그러면 불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1번이 되는데요. 뭐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6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암보험에 대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만큼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암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15세 미만이 암 걸리는 거는 많이 흔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아니라 15세 미만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맞는 부분인데요. 기타 피부암은 대기기간 없이 시작일로부터 보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고요. 계약 무효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는 역선택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일정 경한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대기기간을 90일 정도로 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치매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경증 치매 보장의 경우 진단보험금이 중증 치매 진단보험금보다 높게 설계되는 게 당연히 보험 설계할 때 어떤 거 중증 그런 치매에 대해서 더 보험금을 많이 설계하겠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 중증 치매 진단보험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낮게 설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증 치매 상태라 함은 치매로 확정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인지기능 장애 상태가 발생한 상태를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하고요.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간병 비용은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경증 치매는 장기 요양 등급 3, 4등급 또는 CDR 척도라고 하는 CDR 척도 1, 2점을 말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5, 6등급에 해당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증 치매는 뭐겠습니까? 예,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이 해당되는 거죠.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 그 5월 실전 이제 문제 대비, 실전 시험 대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앞에 손해보험에서 한 17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 법규나 모집 질서에 대해서 한 16문제, 그 다음에 3보험에서 1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개정이 돼서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늘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손해보험 아마 회사에서 지급받은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또는 사이버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사이버 모의고사가 6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회 정도만 풀어보시면 기본 내용들을 학습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60점 이상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 한 5회 이상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오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